잠깐만 준우야. 소. 자, 10번.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긴 한데 다른 풀이가 좀 더 쉬울 때가 있어서 이게 이차함수 해석인데 근해 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근해 분리가 좀 별로라서 그래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 문제는 두 근이 한 근은 1의 왼쪽에 있고 한 근은 1의 오른쪽에 있대. 이렇게 생겼대. 1의 왼쪽에 있고 1의 오른쪽에 있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너네가 아직 미적분 오늘 안 배워서 양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양의 무한대로 끝납니다. 저쪽 왼쪽 끝으로 가도 한없이 커지고 오른쪽 끝으로 가도 한없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1 기준으로 근이 왼쪽 오른쪽 생기려면 1에서의 함수값만 음수인 걸 밝혀주시면 연결될 테니 1보다 작은 근과 큰 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1 더하기 A 빼기 5가 0보다 작으면 항상 1보다 큰 근, 작은 근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풀이가 쉬운데, 두 번째 풀이 다른 문제들 중에서 이 풀이보다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유리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떨 때냐면 A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유리한 문제가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2, 고3 때 특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 근본을 좀 쌓자. 항상 너네 지금 대수 배운다고 했으니까 너네가 맨 처음에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 배우고 나서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삼각함수 배운다고 했으니까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똑같이 삼각방정식이랑 삼각부등식을 배워요. 그 다음에 공수 1에서는 2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2차 함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 얘기를 하잖아. 이게 모두 다 기원이 함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함수입니다.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지수 함수를 배우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삼각 함수를 배우면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의미가 지금 진도 늦은 친구들이 대수하고 있는 거죠. 너네 무조건 원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쭉 함수 얘기를 하냐면, 공수 1에서는 도형의 방정식도 나오고 집합도 나오고 명제도, 공수 1에서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오나요? 아니죠. 행렬도 나오고 경우의 수도 나오고 잡스러운 게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공수 2 넘어가면 집합 명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수 2, 그 다음에 대수로 넘어가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배우고 마지막에 수열을 배우는데, 수열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얘도 함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다음에 미적분 1에 가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워요. 그럼 미적분 2에 가시면 수열의
극한과 합을 배우고 끝까지 합을 급수라고 하거든요. 급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 로그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삼각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이렇게. 그럼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봉투 다음부터 여기 전체의 90% 이상이 함수 얘기예요. 그냥 거의 다 함수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수학 수능 범위가 일단은 대수랑 미적분 원이니까 확통 문제 8문제를 제외한 22문제는 전부 다 무슨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능이 지금처럼 선택 과목이 뭐 확통이 8문제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바뀔 수 있어요. 10문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 수능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모의 수능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어찌됐건 원래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수원, 수투 요렇게 둘이 22문제였고 미적투나 기하나 확통에서 8문제씩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과생들은 다 미적분 2를 거의 50% 정도 선택하니까 전체 학생의 50%가 이과고 이과 애들은 다 미투 선택해서 거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수능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수판입니다. 다 함수판. 그래서 함수를 잘하는 게 고등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함수를 잘하는 게 고등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를 잘하려면 이제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의미도 함수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적분 원에 가면 이런 걸 배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fx라고 할게요.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너네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y는 fx면 두 번째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x에다가 뭘 쳐 집어넣어야 y 값이 0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요. 범관아 다 불러봐. fx가 요거일 때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요.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지. 네. 그러면 그 위에. 그래서 네. 자 얘는 답이 알파 x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라면 그때 함수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x 값이 감마보다 커진다면 그때 함수 값은 양수가 돼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함수 값이 이러이러하게 해주는 x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함수 값이 딱 0이 되게 해주는 x 좌표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함수 값이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게 해주는 x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바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그러면 다시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fx랑 gx랑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은 해가 무엇일까요? 이거 해 뭐야? 이거만 해 뭐야? x는 알파, 베타, 감마. x가 알파일 때 두 함수값이 같고요. 베타일 때 두 함수값이 같고요. 감마일 때 두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현이가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찾으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가 크고 해 찾아요. x가 이거가 크고 알파.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크고 감마보다 베타보다 작고 베타보다 작을 때 f라는 함수가 파란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주황색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크지요. 그 다음에 x 값이 감마보다 그래. 그렇지. x가 감마보다 커지면 파란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커지는 거죠.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이 함수의 함수값보다 커지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너네는 y는 a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요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가 이렇게 생겼죠. a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딜 지나갑니까? 원점을 지나갑니다. 요렇게. 그럼 요 새끼가 1, 얼마냐면 4예요. 왜 1을 체크해 줬냐면 한근은 1보다 작은 쪽, 교점이 1보다 작은 쪽에 한근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한근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의 범위를 따지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만나겠죠?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만날 거야. 기울기가 0일 때도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만나겠죠? 그러다가 언제? 1,4를 지나가는 순간 전까지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A는 기울기 4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더 쉽지만, 이 풀이가 더 쉽지만 문제를 바꿔볼게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근분리 문제 한번 내봅시다.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k는 0이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런 문제 좋아하죠? 동건아 이런 문제 좋아하죠? 아니요. 윤천아 이런 문제 엄청 좋아하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수원에서 얘 유형이 뭐게요? 아는 사람. 공수원 킬러 파트인데 이게 부등식. 땡! 부등호가 어딨냐? 부등호가 어딨어? 이 유형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 혹시 공수원 선생님 다 했잖아요. 반수유기야. 도연아 뭐라고 부르게요? 근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의 위치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서 이걸 근의 분리라고 배웁니다. 근의 분리. 그래서 아마 배운 사람들은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한판축, 경축판, 축구 한판, 뭐 이렇게 축구하고 함수값 판별식 판단한다. 그게 근의 분리 유형이고 이게 중간고사 킬러 유형이에요. 이게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너네가 배우냐면 보통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보통 가르치시는 건 이렇게 가르쳐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만. 이렇게. 그럼 일단 축의 위치가 1보다 커야 되겠네. 두 번째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네.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세 범위를 찾은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한다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귀찮아서 쌤은 이렇게 갈 겁니다. 보세요. k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제곱이 1보다 큰 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죠? 1보다 큰 두 근을 가질 수가 없나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1보다 큰 두 근을 가질 수가 없네요. 잠깐만 문제를 바꿔줄게. x제곱 5x 더하기 k는 0. 얘가 X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X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근은
한근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한근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한근은 0보다 크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K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이러면 K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그럼 요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0. 그러면 Y는 K라는 새끼는 상수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K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냥 끝내줄 수 있어요. 한판축을 구하지 않고. 한판축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K를 포함하거나 A를 포함하거나 미정계수를 포함한 근해 분리 문제는 일단 이게 근해 분리 문제인 걸 인식을 하셔야 되겠지. 근해 분리 문제는 미정계수 끼고 있는 파트랑 가지고 있는 식과 미정계수 없는 식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새끼는 그래프를 당연히 완성시킬 수 있어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냥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있는 식은 얘는 K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가지고 근이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훨씬 수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 1, 2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통수학 1에서만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방금 전에 고1 애들 수업할 때 뭘로 수업을 했지? 블루. 블루. 그치? 너네 지수부등식 너네 다 배운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의 x제곱은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요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치환해야죠. t제곱은 3t라고 치환해야죠. 치환은 무엇을 남깁니까? 범위를 남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요 새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는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0하고 3을 x절편으로 갔는데 0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두 근을 갖는 거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미정계수 끼고 있는 건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냥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왼쪽으로 냅둬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얘네 2차 함수랑 앞으로도 중간고사 때 방금 전 풀이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 킬러 문제들 중에. 앞으로 쌤이 계속 그렇게 사용해 줄 테니까 풀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왔더라도 자, 요 그래프랑 직선 요 새끼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은 이렇게 같다라고 놨을 때 방정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윤찬아 방정식의 차공식 어떻게 됩니까? 2차 방정식의 차공식 자,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계속 강조하지만 시간이 생명인 시험이라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합과 곱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과 곱만 가지고 차를 구해야지 하지 마시고 차까지도 그냥 근각계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게요? 아는 사람? 차공식 아는 사람? 차공식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제곱해서 4 뺀 다음에 루트 씌우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체로 차를 바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진아 뭐게요? 그렇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끝. 이게 바로 차공식입니다. 차공식. 여기까지는 그냥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이 요거고 곱이 요거니까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가 얼마다라고 풀지 마시고 절대값 A 1분의 루트 K 빼기 3분의 4 제곱 마이너스 4H 28 이게 차이거든. 이게 얼마래? 6이래. 끝. 이것만 풀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36 28, 64구나. 끝났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것도 전개하지 마시고 속도를 내세요. 36, 28, 64예요. 그럼 K-3분의 4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죠? 따라서 K는 3분의 38이 24, 28 또는 3분의 20 마이너스 이렇게요. 근데 K 값이 양수인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3분의 28 이렇게. 특히 이과 가서 미적분 2 하실 분들은 계산이 결국에는 수학 실력에 계산을 짧고 빠르게 하는 게 짧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져서 줄일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줄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적분 2를 이제 선행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미적분 2 심화를 하게 되면 와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의 문제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미적분 2면 내년 겨울쯤 하려나? 지금 대수하면? 여름에 하기에는 양이 헤비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년 겨울쯤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 미적분 2를 풀어보면. 그래서 계산이 막 20줄 이상 넘어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여기서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 줄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데서 한 3줄씩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한 3줄씩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3, 40줄 나올 게 한 20줄 안쪽으로 이렇게 20줄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끝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을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모의고사 답안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줄인지. 하나 보여드릴까? 내가 쉬는 시간에 하나 뽑아가지고 30번 문제 풀이 한번 이렇게 너네들한테 나눠줘 볼게요. 몇 줄인지. 그러면 그것도 도연아 그때 우리 봤잖아? 우리 잠실여고 기출문제 봤잖아? 반에서 1등이 몇 점이더라? 80점 맞는? 그리고 애들 막 다 50점, 60점 맞는데 전교에 24명 100점 맞는다고 얘기했던 그 시험
그런 류의 시험이 실제 고등학교 때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빡세다는 걸 지금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9회 AP 모의고사 9회는 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거 가락고 기말고사 변형했는데 가락고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기대해도 좋아요. 왜는 언제 봐요? 9회는 9주 차에 보겠지? 지금 2회니까 9주 차에 보겠지. 2달쯤 뒤에 볼 거예요. 자 13번 요거 이렇게 너는 삼각함수 끝나면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몇 번 하면 몇 번 제곱하면 1 되는지 삼각함수 끝나면 선생님 복소평면 한번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노가다로 풀어줄 텐데 내가 요 문제를 어차피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중간고사 지금 우리가 총 9번 볼 거거든요. 9번이 맞나? 몇 회차까지 있었지? 이거 14회까지 있으니까 7번, 이 범위로 7번 볼 건데 지금 이 범위로 지금 7번 시험을 볼 건데 매 시험마다 이 문제는 나오잖아요. 나오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초반에는 한 3, 4주 동안은 그냥 노가다로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고 다른 풀이를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지금은 이거는 그냥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i죠. 이 숫자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i죠.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제곱하면 i 되는 숫자랑 마이너스 i 되는 숫자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1 되는 거 찾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8제곱하면 1입니다. 8개씩 반복돼요. 8개씩 순환하는. 그러면 요 새끼는 13번 맞은 사람. 오, 하진아, 얘 어떻게 풀었어 뒤에 거? 어, 8제곱이 1 나왔어요. 뒤에 거 8제곱이 1 나왔다고? 아닌데? 뒤에 거 8제곱이 1 나왔으면 이거 2 되는 거는 16 8개니까 12개 있겠죠? 답이. 그러면 뒤에 거 8제곱이 1 아닌데요?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고찬아, 몇 제곱이 1 나왔어요? 앞에 게 8제곱, 뒤에 게 12. 어떻게 했어요? 12제곱이 1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곱하고 4제곱, 4제곱 해봤는 앞에서 3제곱. 그치. 두겸이는 뭘 어떻게 풀었는지 까먹었다고? 뭐야? 자, 봐. 얘 조금만 계산할 여러 번 곱하기 쉽게 조금만 예쁘게 바꿔줍시다. 이 상태로 곱해도 되긴 한데 이거 부모 있는 거 좀 싫으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i를 부모 문제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러면 얘는 4 되죠? 4 2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베타라는 숫자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 곱하면 4분의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약분 치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제곱 해주면 요거랑 요거랑 곱할 거예요. 세제곱 해주면 요거랑 그러면 세제곱은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3i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라서 마이너스 4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만 딱 곱해주시면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요. 그럼 베타 6제곱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12제곱은 얼마고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12개씩 순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뭐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냐면 2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8제곱마다 1이 되고 얘는 12제곱마다 1이 되니까 둘의 최소 공배수는 24죠. 그래서 24마다 1 플러스 1이 나와서 답은 100 이하의 4개 나옵니다. 이거 4번 맞아요? 이렇게 해서 4개 나옵니다. 24, 48, 72, 96 이때만 더해서 1 더하기 1 돼서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올 때까지 찾으셔야 되냐면 거듭 제곱했을 때 i나 마이너스 i나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올 때까지 거듭 제곱해서 문제를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3번만 거듭 제곱하면 어찌됐건 끝납니다. 3번만 거듭 제곱하면.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틀린 사람 하진이랑 택규랑 시묵인가? 네. 오, 많이 그렸어. 14번 택규야 네. 무슨 삼각형이라냐? 직각 이등변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지. 지금 움직이는 점 P가 움직인다고 했다, 그자? P가 동점이요. 얘가 막 움직인다고. 네. 그러면 이 새끼가 움직임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럼 당연히 넓이가 달라지겠지. 네. 그러면 뭘 변수로 잡을까? 뭘 변수로 잡을까? AP이요. AP의 길이를 변수로 잡을까? AP의 길이를 변수로 잡자. 요걸 A라고 잡자. 그럼 이 새끼 넓이는 81에서 삼각형 2개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 얼마냐? 여기 얼마야? 여기가 A면 여기도 얼마야? A. A지. 여기는 여기가 9 마이너스 A지. 그래서 여기를 A로 잡는 게 좀 더 편한데. 여기 루트 2분의 9 마이너스 A고 여기도 루트 2분의 9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래서 81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2분의 A 제곱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9 마이너스 A의 제곱. 문제 끝. A에 관한 이차함수 최대값 구하라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뭐야? 하진아 이해돼? 왜?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얘기해봐. 이거 이해가. 요식? 여기가 9지. 내가 여기를 A로 잡았지. 그럼 여기는 9 마이너스 A지. 그럼 1대 1대 루트 2지. 여기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고. 이 새끼를 루트 2로 나누면 여기 변의 길이가 나오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똑같지.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요거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에서 요거 빼자는 거잖아. 지금 81이 아니라 2분의 81이에요. 2분의 81에서 저거 2개 빼면 답이잖아. 네. 사진 이해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틀리신 분 15번 쌤이랑 놀 사람 15번 없으면 넘어가? 네. 15번 틀린 사람 없어? 없으면 넘어갈게요. 진짜 없어? 아까 누가 불렀지? 야, 카메라 돌려본다. 네, 저였던 것 같은데 시무가 잘못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잘못 질문했어. 시무가 이거 야 근데 15번이랑 15번이랑 저거랑 똑같더라? 21번이랑 똑같던데? 네. 진짜요? 네, 맞아요. 똑같네. 풀이가? 1번 안 되던데 우리가 21번은 또 안 돼? 네. 나도 있고 그냥 15번이랑 21번이랑 그냥 똑같이 갔던데? 봐봐요. 같으니까 안 돼. 15번 맞아. 자,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짝지어서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지면 합이 마이너스 1이라서 합이 1이라서 뭐 근의 합이 1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차까지 똑같은 식이 나오죠. 요거랑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통인 식이 나오죠. 요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뒤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풀면 되겠던데. 자, 그래서 얘를 t라고 적어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14 t 플러스 24 마이너스 a는 0. 이게 전체 제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t 머시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제곱이 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제곱으로 바뀌겠죠. 네. 판별식은 0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으니까 21번도 바로 할게요. 21번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우창아 안 된다고 이거? 진짜 안 돼요. 오, 그요? 자, 인수분해 아래. 아, 이렇게 갔지? 어떻게 짰지, 우창아? 첫 번째랑 몇 번째? 네 번째. 아, 얼마나 자기가 빡대가는지 이제 깨달은 있어? 야, 우창아 이해돼? 달러? 야, 이 새끼야. 달러? 문제가? 우창아 이해돼 안 돼? 네. 또 21번 틀린 사람 괜찮아? 넘어가도 돼? 요거 근데 준중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나 봐. 요 문제를 되게 좋아하나 봐. 객관식에 내면 소수령이 안 내는데 두 번이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아, 15번 헷갈려. 16번 볼게요. 야, 봉단이가 아,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게 수업에 집중하고 있네. 아, 훌륭해.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식이 있대요. x 4제곱으로 스타트하는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얘가 x로 나누면 0이 나오고 x-1로 나누면 2가 나오고 나머지 정리 바로 쓸게요. f0은 0이고 f1은 2고요. f2는 4고요. f3은 6이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f x 마이너스 2x는 0은 0, 1, 2, 3을 근으로 갖네요. 이렇게 바로 식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거게? 수열처럼 규칙성을 찾은 건데 수열이 숫자의 나열인데 규칙성을 가진 숫자의 나열이 수열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F0 빼기 0은 0 맞죠? F1 빼기 2는 0 맞죠? F2 빼기 4는 0 맞죠? F3 빼기 6은 0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차식이죠? 4차식이죠. 이 4차식에 무엇을 알려준 겁니까? 근 4개를 알려준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fx-2x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일 테니까 x, x-1, x-2, x-3이라서 넘겨가지고 플러스 2x 해서 fx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4네요. 4, 3, 1, 4팩토리얼 플러스 4, 2, 8이니까 24 플러스 8, 32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틀리신 분? 이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틀린 사람? 그렇죠. 이거는 애들 잘 못하는 유형인데 괜찮아. 이거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땐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땐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지금 이 식의 구조가 요 새끼의 2배가 뒤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요 새끼의 2배가 뒤에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fx 빼기 이 새끼의 2배 이렇게 식 세워준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싹 넘겨가지고 요 새끼 2 곱하면 얘가 나오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 빼기 2x라는 새끼가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근이다. 오케이? 대입해서 성립하면 근이니까. 그래서 요 식이 0, 1, 2, 3을 근으로 갖고 그럼 fx가 궁금하니까 넘겨주시면 fx는 x, x-1, x-2, x-3 더하기 2x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하는데 그치, 공간이 같은 애들은 대입하죠. 자,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0 넣으면 0 돼야 되고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2 넣으면 여기서 나오고 3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얘가 2x겠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진짜 쿨하게 번거이처럼 x 내제곱 f형은 여기다. 오예 문자 3개밖에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구만. 여기 위에 abc만 알면 되네. 그리고 1 넣으면 2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4니까 8a 2, 3b 2c 오 약분도 돼 심지어 막 이러면서 연립해가지고 풀어도 돼요. 아 근데 그렇게 풀면 뒤에 있는 거 못 풀 거야. 한 번. 그래서 80점 넘었다고? 아, 그래서 이거? 5개 틀렸다고? 시간이 있었으면 더 틀렸대. 야, 와. 더 맞았겠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노가다 안 띄어서 이거 노가다 띄는데 그래도 3분은 걸렸을 거 아니야. 이거 노가다 안 띄고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식세울 수 있었으면 3분 아꼈지. 그럼 한 문제 더 맞았지. 내신은 근데 어차피 그렇잖아. 못 풀었을 것 같다. 아니야, 그렇잖아. 뭐 틀렸는데? 네? 몇 번 틀렸는데? 17, 18, 19, 20 중에서 뭐 틀렸어? 17, 18, 19 18, 19, 다 틀렸어? 20 빼고. 야 진짜 야 내가 쌤 이거 18은 찍어서 맞췄어요. 야 17 틀린 새끼들은 쳐맞자. 내 지금 이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연달아 2번 설명했는데 내가 17번 보면서 아 이거 틀리는 새끼는 없겠지. 수업을 쳐 들었으면 그건 진짜 사람 새끼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17번 틀린 야 씨. 답이 뭐야? 얼마?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찍어서 찍은 야 거. 뭔가 너 말고 다 맞았는데? 아니 쌤 얘 찍어서 맞췄어요. 얘 찍어서 맞췄어요. 야 내가 네. 진짜 이거 진짜 네. 열심히 얘기했는데 쌤 팩교 죽여버리다.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팩교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혹시 틀렸어? 역시 틀렸어? 진짜로? 정말이야 팩교야? 자 태규야 가자.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도현이 맞았냐 이거? 아씨 하진이 맞았나? 하진이 맞았어. 아 고도현 개 나빠 이씨. 야 도현아. 그다음 P2가 마이너스 3이래. 태규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식인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버리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2랑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a, b, c를 못 구한다니까? 그래서 아 기억나. 얘를 어떻게 써달라고요? 엄청 열심히 얘기했는데 A에 어차피 이 2차식을 이제 기억났어? 네. 어차피 이 2차식을 요걸로 나누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된다 해서 x 플러스 1제곱으로 요 나머지를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x 플러스 4 다! 아저 풀지는 않았는데 이거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야, 그거 네가 말할 건 아니지. 아니 혹시 16번 누가 됐니? 대입해서. 한 번만 더 틀려. 너 내년에 나랑 대신 대비할 때 너 이거 틀리기만 해. 이거 100% 나와. 이거 무조건 이거 나머지 정리해서 거의 손꼽히는 비출 유형인데 이거 지금 내 시간마다 나온다는 게 지금 기출마다 나왔다는 소리잖아. 나머지 정리해서 근데 이거 맞춰도 일 안 떠요. 이거 지금 1등급 문제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애들 생각보다 잘 맞춰. 맞춘 사람 손 봐봐 거의 다 반 이상 맞추면 3등급이요. 3등급 문제라고. 그야. 고1 전까지 이거 다 정리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까먹지 마라. 네. 얘 들어줄게 너. 도현 너 이거 해봐. px를 난뭐 5등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더하기 4고 p 1이 4일 때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된다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어 a 곱하고 플러스 3x 플러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대입하면 끝? 1 대입하면 A 나오니까 문제 끝. 아 제발 이제 좀 맞추자. 네. 뭔가 너 다음번에 이거 틀리면 진짜 쳐 맞아. 네. 어? 네. 진짜? 자 봅시다. 그 다음 18번. 이거 뭐야 풀이 되게 간단한데. 자 p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함수래.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하신 친구들은 요걸 보면서 마이너스 5가 넣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마우 넣어야지. 이건 마우 넣는 거야. 100% 이거 마우 넣는 거야. 이거 4 넣는 거야. 인수가 붙어 있으면 식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0이 되게 해주는 값들을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마우를 한번 넣어볼게. 어차피 이쪽에 넣은 거랑 이쪽에 넣은 거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마우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P 마사가 0이래. 즉 P 마사가 0이래. 그럼 벌써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찾았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은 건 됐고 이번엔 여기다가 4 넣어볼게. 4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지. 네. 9F2가 0이야. 9P2가 0이야. P2가 0이라는 것도 찾아지네. 네. 요렇게 여기까지는 국룰이야. 이제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돼.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돼.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돼.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1차식이 곱해져 있으면 걔 0 만들어주는 숫자는 무조건 넣고 싶어야 된다고. 소연이 이거 맞았어? 소연아 그럼 마무리 네가 해봐. 여기까지 쌤이 이렇게는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네가 아는 건 요거랑 요거야. P마사랑 P2를 알아. P마사랑 P2가 얼마인지를 알아. 그럼 x에 뭐 넣고 싶어? 생각해봐. 네가 P마사를 안 되니까. 네가 아는 게 P마사야. 그렇지. 마이 집어넣으면 P마사가 0이지. 마이 집어넣으면 3 P마사는 마이너스 6 P마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이것도 얼마라고? 0이라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P 마사 말고 P2가 0이라는 거 이용하고 싶은데요. 이용해. P2가 0이려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 0 되지? 근데 여기도 0 되지. 그럼 조건이 안 나오지. 네. 그럼 다시 이쪽이 P2가 0인 걸 이용하려면 X에 뭘 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P2니까 없어져. 1 집어넣으면 P마일 나오지. P마일이 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쩌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나와. 지금 요거 P마일까지 3개. 이렇게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19번 풀맛. 19번 풀어서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어? 증거. 아 찍어놨어.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수능에서 필러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의 패턴이에요. 19번 문제가.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한 뭐 3개나 4개 정도를 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얘는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너네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들, 객관식 마지막 문제나 주관식 마지막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추론해 볼게요. 함수의 추론이야, 함수의 추론. 근데 수능에서는 3, 4차 함수로 추론해. 2차 함수로 추론 안 하고. 그걸 2차 함수로 내려왔는데 두 2차 함수 fx, gx가 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해야죠.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0을 집어넣은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아래로 볼록한데? 위에 어디가? 그 x축과 꼭지점이 맞닿는다. 오, x축에 접한다. 여기가
0,f0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최소값이 x는 0에서 최소를 갖는다. x는 0에서 최소값 갖는다. 이렇게. 두 번째,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0보다 작거나 같대.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gx라는 함수가 뭘 쳐 넣어도 0 넣은 게 제일 크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접한다. 여기가 0이다. 0이다. 야, 야, 접한다라니? 왜 접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접하냐? 야, 신무가 접하냐? 된다. 접해요 선생님. 재우? 아닌데? 뭐였지 이름이? 미안해. 저요? 어, 도윤. 아 도윤이. 도도윤. 도도윤 접하냐고? 접하냐? 네. 접해 이게? x축이랑 0에서 아 아니요. 그냥 0이 제일 큰 점이라고. 그죠. 0이 제일 작은 점이라고. x가 0일 때 제일 크고 x가 0일 때 제일 작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조건 G0에서 F0을 빼면 6이래. F0은 정수고 G0이 더 위에 있대. 자 그러면 둘 다 0에서 제일 커지고 둘 다 0에서 제일 작아지는데 0인데 여기가 몇 칸 차이 난다? 6칸 차이 난대요. 그리고 이게 일단 정수래요. 이게 정수래요. 0, 정수래요. 예를 들어 K라고 잡아주시면 여기는 K가 있지 않나요 여기? 여기를 A라고 잡아주시면 여기는 0,A-6 이런 상황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이야. 여기까지는 일단 아셔야 돼. 이게 F고 이게 G인 것까지는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킬러 문제는 보통 쌤이 고3 애들 수업하면 이제 수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잘하는 애들은 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풀로 이해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잘라서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만 잘라서 내도 4점짜리로 그 킬러 문제 말고 중킬러도 아니고 그냥 쉬운 4점짜리로 어삼쉬사라고 하거든. 어려운 3점, 쉬운 4점. 그러니까 유형이 킬러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와. 킬러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 그 다음에 중킬러 문제가 4문제에서 또 5문제 정도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어삼쉬사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3점, 쉬운 4점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여기 어삼시사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한 15분이면 다 풀어.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15분에 풀고 중킬러랑 킬러를 나머지 80분, 90분 동안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10분, 20분 자꾸 원래 푸는 거야. 근데 내신에 내는 건 뭐야? 이미 나왔던 문제라서 애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풀 거라고 해서 50분 안에 이걸 풀라고 넣어놓은 거야. 이거 완전 생판 처음 내놓고 내신에 내잖아? 그럼 애들 다 틀려. 어차피 전교에 푸는 애 없어. 고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킬러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자이스토리나 뭐 기출의 미래, 기출의 고백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올림푸스 기출 문제집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아니면 뭐 잠실여고 부교재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들만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책을 부교재로 학교에서 사용할 거야. 둔천고등학교도 그리고 그런 걸 안 사용해도 둔천고는 부교재가 없는 걸로 아는데 프린트만 나오거든? 프린트에 이 문제를 넣어준 거야 이미. 수업 시간에 숙제로 내주면서 프린트를 이 문제를 넣어준 거라고. 그래서 정리를 잘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걸 외워서 좀 들어가야 돼. 요런 문제들은.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잘라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아셨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이 부등식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부등식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2차 함수가 언제 최소를 갖고 어떻게 생겨야 최소를 갖고 어떻게 생겨야 최대를 갖는지 정도는 알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6칸 차이 난다. 여기까지 잘라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이제 그 다음이 어려워. 잘 보세요. fx 플러스 p 가 k인 방정식 gx 마이너스 p 가 k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시분계수가 같아야 된대.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요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얘는 fx를 어떻게 하는 함수라는 걸 알아. 이거 fx 어떻게 하는 함수야? 평행 이동한 함수야. 맞아. 위로 택규야 위로 올린 거야 B만큼. 맞아. 아 택규가 계속 막 요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위로 B만큼 올린 거야. 얘는 gx를 아래로 P만큼 내린 거야. 대신 P가 음수일 수도 있어. P가 음수면 얘는 fx를 내린 거고 얘는 gx를 올린 게 되겠지. P가 양수라고 했냐?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로 올렸을 수도 있고 아래로 올렸을 수도 있고 결국엔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를 얘가 똑같이 밑으로 두 칸 내려오면 얘는 위로 두 칸 올려주고 얘를 두 칸 올리면 얘도 두 칸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y는 k라는 새끼랑 똑같이 만나게 해주는 정수 k 값이 하나만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추론인데 킬러 문제 그래프의 추론 문제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서 교점 개수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옮겨서 교점 개수를 찾아봤을 때 일단 P가 음수일 때 먼저 할게요. F를 더 내려 이거보다 F를 이렇게 더 내리고 그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올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야 된다. 내가 헷갈리니까 Y는 K랑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같아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 자, y는 k가 이렇게 되면 주황색이랑 두 번 만나고 파란색이랑 두 번 만나지. 그럼 실근 개수가 같은 거야. 요 새끼의 이 실근은 이 파란색 이거 어떻게 F지? 이게 F지. 주황색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요 새끼의 실근 개수야. 그 다음에 요 새끼 이 실근은 이 위로 볼록한 함수랑 y는 k가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의 개수가 실근 개수라고. 그러면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니까 실근 개수가 똑같아. 그럼 여기만 그래? 여기도 그러지. 여기도 그러지. 이런 k가 오지게 많겠지.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주황색 그래프랑 만나는 것도 두 번,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것도 두 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 전부 다 k가 실근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모든 k 값이. 근데 아까 여기랑 여기 사이가 얼마나 그랬어? 6이라 그랬지. 그럼 더 벌어졌으면 이 사이에 정수가 예를 들어서 한 칸씩만 위로 올렸으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들어가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벌리는 상황은. 그럼 이제 너네가 시험장 들어가서 평소에 뭐 학원이나 혼자서 풀어가지고 정리할 때 얘가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하면 이렇게 올리면 그 중간에서 만나는 게 오지게 많기 때문에 K가 딱 하나만 있다는 조건에 모순이 돼서 이런 그래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요렇게 줄여줄 거야. 그러면 한 칸만 먼저 줄여줘 보자. 한 칸만 줄여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가 4가 될 거야. Y, P가 1이면 얘는 밑으로 한 칸 내려가고 얘는 위로 한 칸 올라갈 거야. P가 1이면 얘는 위로 한 칸, 얘는 아래로 한 칸이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가 4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정수라고 했어, 정수. 그러면 요 사이에 4니까 한 칸 올라간 거, 두 칸 올라간 거, 세 칸 올라간 거, 네 칸 올라간 거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진짜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P가 2라고 하면 얘는 6칸에서 밑으로 2칸 내려오고 얘는 위로 2칸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사이가 2칸이 될 거야. 이렇게. 너네 문자 정수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야 1이랑 교점계수 둘 다 똑같냐? 얘랑은 한 번 만나는데 얘랑은 두 번 만나니까 다르지? 3이랑 교점계수 똑같냐? 얘는 한 번 만나는데 얘는 두 번 만나니까 다르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는 안 만나고 얘만 만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안 만나고 얘는 만나니까 교점계수가 다르지? 어디만 같아? 여기만 똑같지 여기만 1, 2, 3 Y는 2라는 새끼만 교점계수가 서로 똑같겠지? 그러니까 정수가 하나밖에 존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P가 처음으로 2일 때 최소값이 2야. P가 2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켜. 무슨 조건? fx 플러스 p는 k와 fx 플러스 2는 k와 gx 마이너스 2는 k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똑같아지는 정수 k는
하나밖에 없다. 이걸 만족시킨다고. 그럼 3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6칸이었는데 얘를 밑으로 3칸 내리고 얘를 위로 3칸 올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되죠. 둘이 근 똑같이 하나만 나오는 거 여기만 밑으로 내려가면 얘만 근이 생기고 위로 올라가면 얘만 근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둘 다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돼요. 그래서 P가 3이어도 괜찮네. 2 되고 3도 돼. 그럼 4 될 때 볼게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좋아요. 근데 얘네 둘 사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요. 여기랑 여기 사이가 몇 칸일까요? 2칸. 2칸입니다. 2칸이라는 건 이게 정수야. 예를 들어 여기 y좌표가 1이고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사이에 근의 개수가 둘 다 빵개인 새끼. 이 선은 몇 개 들어갑니까? y는 0이라는 선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P가 쌓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P가 오면 아래로 5칸 위로 5칸이니까 총에서 여기가 4칸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칸, 2칸, 3칸 이렇게 해서 선이 3개 생기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또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일 작은 건 2, 제일 큰 건 4, 더하면 6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 너네 근데 생각보다 이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 내가 설명을 존나 잘하는 거지? 이게 네. 맞습니다. 내가 설명을 좀 잘해. 아니 자, 보세요. 정리합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요 정도를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고딕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내신은 어차피 풀어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이런 새로운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못 내요. 보인고도 못 내요. 보통 가져오세요. 너네들이 모르는 곳에서 가져오는 거지 직접 내지 않아요. 가끔 낼 때 있거든요. 동국고가 그런 거 좀 좋아해요. 동국고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적이 있냐면 동국고에서 선생님이 막 문제를 막 자작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근데 그 시험에 5, 6 잘못된 문제만 막 5개, 6개 나와가지고 제 시험만 6번 본 적이 있어요. 와. 짱이지. 그게 6년 전인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되게 수학 부심이 되게 있다고 애들이 맨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수학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수학 부심 부리신다고 막 엄청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에이 뭘 수학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나 보지 하고 이러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시험 문제 엄청 어렵게 낼 거라고 애들한테 공언했다고 해가지고 냈는데 오류만 5개인가 6개인가 나왔어요. 요런 문제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문제 출제하면 오류 나오기 진짜 쉬워요. 검수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집단지성이 짱이야. 원래 집단지성이 짱이야.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걸 혼자서, 이게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혼자서 지금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1% 정도 됩니다. 지금 중3인데 그러면 고3 애들 중에는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익숙해지는 거거든. 고3 애들 이제 수능 90점 넘는 애들, 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것들 푸는 애들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푸는 것 같은데, 수업하면. 근데 중3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 이것도 이런 문제들만 많이 풀면 점점 늘거든요. 늘어. 그랬을 때 일단 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함수의 평행이동, 그 대칭이동은 그냥 가지고 놀 줄 아셔야 돼요.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표현이 여기서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문제. 이 말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시작을 해.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뭘 쳐 넣더라도 이 함수값이 0을 넣은 것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대요. 이차함수가. 그럼 0이 제일 작다. 뭘 넣어도 0이 제일 작다는 소리죠.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 넣어도 0 넣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0이 제일 크다는 소리죠. 이차함수가 꼭지점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x좌표가 0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가 얘보다 위에 있고 6칸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스타트는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스타트 할 수 있는 것만도 맞나? 여기까지 스타트 할 수 있는 것만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완성시켜도 괜찮은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표현 fx 더하기 p가 k가 된 이 방정식 fg x 마이너스 p는 k라는 방정식의 근이 k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실근의 개수가 k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정수 k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을 요 그래프와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요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p가 예를 들어 빵이면 그래프가 그냥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건 하나하나 좀 귀납적으로 추론하시는 게 이해가 훨씬 쉬워요. p가 처음에 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봐. 아니 생각해봐. p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실수 p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변함에 따라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p가 0이면 그냥 이 상태잖아. 이 상태에서 근이 똑같아지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랑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y는 k랑 똑같이 개수가 똑같아지는 k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런 k는 아래는 근이 두 개인데 위에는 근이 없어서 근의 개수가 서로 같지 않고, 여기 꼭지점도 얘는 한 개인데 얘는 두 개라서 같지 않고, 여기도 한 개인데 두 개라서 같지 않고, 위로 넘어가면 얘는 두 개인데 얘랑은 안 만나서 같지 않고,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K가 이 중간에 들어갈 때 얘도 두 번, 얘도 두 번 만나는 거구나. 그럼 중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정수선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6칸이고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면, 그러면 당연히 문자로 잡는 게 맞는데 너네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면 1, 2, 3, 4, 5가 근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된다 안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올리고 내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 왜? 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만나니까 이게 길어지면 K값도 더 많아질 거다. 그럼 이게 좁아져야겠다. 그래서 P가 1이면 얘는 한 칸 올리고 얘는 한 칸 내린 거니까 길이가 4가 되면서 요 사이에 선이 3개 생기는 거고, P가 2면 여기가 2가 되면서 요 사이에 선은 단 하나만 나오는 거고, P가 3이면 위아래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요 사이를 지나가는 똑같은 선 하나만 생기는 거고, P가 4면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얘네들이 또 두 칸이니까 이 사이를 지나가는 선 하나 생기는 거고, 근데 P가 5부터는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가 4가 되니까 하나, 둘, 3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P가 2, 3, 4, 3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 잘 하시고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유명한 문제라 다른 학교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요거 유명한 기출문제라서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준총고에서만 나온 기출문제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20번. 1번 틀린 사람. 성근아 빠르게 해줄게. 2023을 x로 잡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x제곱 2x 빼기 4 마이너스 32. x제곱 플러스 2x를 뭐라고 잡고, 야! 안 들어 이씨. 얘를 뭐라고 잡고 t라고 잡아서 다시 인수분해 해주세요. t제곱 빼기 4t 빼기 32 48 마이너스 플러스 t제곱 t 빼기 8 t 더하기 4. 근데 t가 뭐였음? x제곱 플러스 2x였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아래는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약분 쳐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약분해줘.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22번 22, 23 이거 두 개만 하고 줄게요. 22번 보시면, 자 조심하세요. 실수 많이 합니다. 번간아, 알파가 2-i면 베타는 2 플러스 i지? 네. 그치? 네. 그래서 계산했는데 답이 없지? 네. 자, 혈례근 개념은 유리수가 개수일 때
A 더하기 루트 B가 근이면 A 플러스 루트 B가 근이 되는 거야. 아니, A 마이너스 루트 B가 근이 되는 거야. 실수 개수일 때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가 근인 겁니다. 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가 근이에요. 그죠? 야, A, B, C가 유리수면 이것도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것들도 유리수면 루트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개수가 무리수야. B가 루트야. 그러면 여기가 루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계산했더니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없는 숫자들은 여기서만 루트가 나오는 거고 i가 없는 숫자들은 여기서만 i가 나오니까 혈례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22번. 개수에 i가 이미 있어 버리잖아요. 개수에 이미 i가 있다고요. 그런데 i가 여기서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i가 붙어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혈례근을 가질 때는 혈례근 문제에 하면서 낚시하는 문제야. 혈례근 인척하면서 낚시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A 지금 뭐야? E-i가 근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근은 E 플러스 I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얘네들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 실수 A, B, C인데 여기에 I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E 플러스 I가 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한근만 줬어. 한근만 주면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끝나요. 대입하시면 A E-i의 제곱 플러스 BI E-i 더하기 C는 0. 따라서 4, 5, 3, 3A 마이너스 4AI 2BI 플러스 B 더하기 C는 0. 따라서 3A 플러스 B 더하기 C가 0이고 4A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가 0이고 이렇게 맞나요? 맞겠죠?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B는 2A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B는 2A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B가 2A면 C는 마이너스 5A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근을 찾아요? 찾을 수 있죠. 어떻게? A는 날려버리면 되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면 근을 찾을 수 있다. 한 문자로 정리하면 근을 찾을 수 있다. 양변을 똑같이 A로 날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요걸 풀라는 거죠. 두 분의 합이 E 플러스 E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거니까 알파는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로 나머지 한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각에서 마지막은 근각에서의 관계. 곱으로 가셔도 되는데 곱은 좀 별로예요. 나누기에서 실수시켜야 되니까 합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 문제는 뭐만 안 놓치면 되냐면 하진이 이거 맞췄어? 혈례근 개념만 안 놓치면 됩니다. 혈례근 개념만 안 놓치면 돼요. 거의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 그게 진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거지 같은데 이때까지 기본 문제집에서 풀었던 100개의 문제를 풀면 뭐 90한 7, 8개가 다 1 플러스 i 나오면 1 마이너스 i로 끝나는 문제들이었어. 그러니까 수학은 특별한 걸 내신에 내고 특별한 걸 시험에 내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너무 쉬우니까 앞장에서 거의 끝나요. 앞장 두 번째 장에서 보통의 학교들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뒷장에서 난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문제들은 무슨 함정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대부분 애들은 E-i면 E 플러스 i라고 생각하니까 서술형에다가 그렇게 쓰면 틀리게끔 세팅해서 낸 거야. 노린 거야. 이런 걸 노린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런 걸 노려요. 너네 어떻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올까를 노려요. 시험에 뭘 내야 틀릴까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끼시면 안 되니까 혈례근 쓰고 싶을 땐 개수 확인하시라고. 개수 확인하시라고. 무리수의 무리근의 혈례근이랑 실수 허수의 혈례근. 하나 남았는데 하나 쓰고 가면 안 될까? 쌀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건 봐. 이거 알았어. 근데 영상을 이었으면 좋겠는데 쉬었다가 9시부터 이거 한 문제 풀고 저거 숙제 풀이 할게요.